있고, 그중에 첫 번째로 꿈이 자라는 뜰의 최문철 대표님 모시고 자연 속 텃밭 공간이 아이들에게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텃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어쩌다 지금까지, 어쩌다는 아니죠. 고맙게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2시 4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발표를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신 제목은 자연 속 텃밭 공간이 아이들에게 가지는 가치라는 제목을 주셨고요. 저도 그 제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저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지점도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어디까지 만나볼 수 있을까를 오히려 제일 큰 제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꿈이 자라는 뜰의 텃밭 교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바깥에 나가서 소개를 할 때 최근에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와 함께 일하는 돌봄농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방과후 수업으로 현재 텃밭 수업을 12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농장에는 일꾼들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장애인이 2명, 비장애인이 6명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009년에 꿈이 자라는 뜰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이름은 꿈이 자라는 뜰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시작을 굳이 딱딱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만들자라는 2년짜리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2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게 2년 만에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거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이름이 꿈이 자라는 뜰입니다. 네. 저희가 당시에 만들자고 한 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수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두 분의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이제 오늘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비장애인 일꾼들이 일을 하는 직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통장을 저희 꿈이 자라는 뜰 이름이라는 통장을 저희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임의단체의 상황이고요. 직원 협동조합으로 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텃밭 교실은 간혹 저희가 어떤 시설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인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농장 형태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번 오면 이제 실수가 두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죠. 같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봄, 가을 해서 많이 할 때는 33번까지 또 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뭐 15번, 20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장에서 일꾼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드릴 텐데요. 농사는 자연과 연결돼서 생명을 돌보고 도구를 다루는 일입니다. 눈, 귀, 코, 입, 살까 우리의 오감으로 다 느끼고 머리로 생각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손발 몸을 때로는 힘있게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협응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대근육과 소근육을 잘 써야 되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리를 생각하는 것과 손발의 움직임이 다 협응이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할 때도 있지만 여럿이 같이 일하거나 활동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생생한 자극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전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장애를 이야기하면 장애라고 하면
오감에 어딘가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니야?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머리를 쓰는 게 어려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농사를 장애랑 연결시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아니면 해야 된다, 아니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 밑바닥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걸 잘 생산을 해서 많이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장애랑 농사는 연결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농사와 교육도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굳이 연결을 기존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만 연결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는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생산한 자극을 맛볼 수 있어, 사회적이고 전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이나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교육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안으로는 눈, 귀, 코, 입, 손발, 머리 안으로도 조화를 이루고 밖으로는 친구들하고도 이울려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텃밭교실이 하면 사람이 다 훌륭해져, 이건 아니고요. 훌륭해질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어떤 것보다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자라는 뜰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나 경제적 자립, 불안정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의 활동들을 정리도 해보고 고민도 이제 가닥을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그 전체의 이야기는 꿈이 자라는 뜰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최근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이 중에서 학교 텃밭과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뽑아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길 그러니 저희 2020년 작년에 저희 농장을 기록해준 친구의 사진도 곁들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생각할 때 큰 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배움과 생산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더딜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지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았던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자는 것과, 그리고 매번 생경한 사람들을 만나고 매번 생경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활동을 익숙한 사람과 편안하고 작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저희들의 생각했던 방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우리도 어느 공간에 갔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어른들이라도 주어진다면 긴장하고 당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차분하고 친절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잘 걸러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자극이 왔을 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표현이 일반적인 방식, 친절한 방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얘야 너의 머리를 때리지 말아라,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 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런 무엇이 자극이 되지? 그럼 그 자극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익숙한 관계, 익숙한 환경, 익숙한 활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초중고 12년을 지속하는 과제 중에서 꿈틀의 경제적인 부분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학교의 불안정성이었어요. 저희가 이 일을 같이 시작하자고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땐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취지를 알고 같이 시작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근을 가시면 어떡하지? 학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전근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정책도 어쩔 수 없이 바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럼 바뀌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다가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점과 조직을 만들자라는 방식이었고,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마을교사, 주민교사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개념을 많이들 쓰시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고, 대신 당시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셔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을 학교 밖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야지 서로가 길게 갈 수 있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과정에는 그렇게 앞서서 나가주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교육은 학교의 몫이야. 그리고 학교의 예산을 학교 밖에다 쓰는 건 안 돼. 감사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학교의 돈으로 어떻게 학교 밖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주지? 하는 거는 굉장히 산 넘어 산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부탁드렸던 어려움 중에는 하나 전문성이었어요. 이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농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농장이니까 농사를 저희는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선생님들은 정근을 가셔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본업은 교사잖아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했던 저와 같은 경우나 동료의 마을 교사들도 뭔가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서로가 둘 다 부족한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2009년에 시작할 때 오랫동안 여러 차례 모여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마을교사와 주민교 특수교사가 만나서 지난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다음 달에 어떤 걸 할 건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혹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과 후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와 이걸 각각 담당하는 초중고 마을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도전하고 싶은 영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교육을 시켜줄 수밖에 없고 부탁을 하고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자문을 구하는 상황을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이 저희한테는 자격증이 없지만, 그리고 전문가라는 어떤 것들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의논하고 바로잡고 하는 틀을 잡아왔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정근을 가시고 새로 오시고 하는 경우면 새로 오시면 새로운 분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2년을 지내면서 이거는 좀 빠르게 알아차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은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거는 직업 자립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겠다. 농사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와 정서에서 부분에서도 정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을 농장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 이 함수는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그런 과정, 이 자극들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학생들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농장에 취직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농사를 짓는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을 수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청년도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사회랑 연결되는 고리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차 싶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농사를 배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농과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다 농부가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듯이 12년 동안 농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꼭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강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지시 따르기가 아주 잘 되는 숙련된 농업 노동자를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도 농장 활동을 할 때도
기술을 아주 잘 숙련된 기술을 잘 하는 분말 없이 잘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학습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게 눈에 보이니? 우리 오늘 뭐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 일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농장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농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정도의 농장을 가꾸었고요. 그 농장을 처음에 이제 2009년, 10년까지는 농장이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마련해 주신 텃밭, 지역에 있는 빈 곳을 메뚜기처럼 차에다가 다 이것저것 싣고 아이들하고 와서 막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거를 고정된 농장이란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2011년에 처음으로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에 농가가 딸린 농장을 이제 갖게 돼요.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반적인 농가랑 똑같지만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매번 찾아오는 농장이었죠. 그 농장에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지낼 때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 공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다가 그 공간을 임대했던 공간이다 보니까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20년 정도 쓰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7년 만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지금 현재의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 동료 일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농장 안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겠고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 어떤 그림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농장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돌봄과 교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기농업, 생태농업, 자연순환농업, 소농, 가족농, 자급자족농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씨앗을 써야겠고 퇴비를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적정 기술이 도입되면 좋겠어. 그리고 기왕이면 생산성도 있고 잘 팔리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으니 적은 노동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년 동안 농업학교를 다녔는데 농약 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활동을 하는데 농약을 치거나 제초제를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고 비료를 쓸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안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GMO 씨앗보다는 토종 씨앗을 썼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방향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농장을 옮기는 시점에 새로운 농장을 시작할 때쯤에는 이거다라고 이제 굵직하게 정리된 게 이 두 가지예요. 생태적이고 아름답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 하나랑 두 번째는 남녀노소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미 새 알에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런 모든 방식들을 잘 집대성해 준 디자인 가이드일 수도 있고 철학이나 방향일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거는 퍼머컬처랑 유니버설 디자인이었습니다. 저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 방법론 안에는 굉장히 이제 농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농장에서 전체를 잘 균형 있게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디자인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공부도 하고 공부한 것들을 농장에 직접 이제 실천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강아지 3마리가 누워있는 자리는 보통 말하는 비탈 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농장에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으려면 바닥이 딱딱해야 되고 평평해야 되고 경사가 있어야 돼요. 단차가 있으면 안 돼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1명, 2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학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어느 학년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간들은 학교에서 많이 바꾸셨을 거잖아요. 학교 실내 공간은. 근데 농장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은 다 수업하러 농장에 텃밭에 가는데 텃밭이 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단차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친구는 갈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탔으니 너는 교실 앞에서 화분을 가지고 활동을 할까? 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퍼마컬처 디자인이란 좋은 방법론들을 어딘가에서는 계속 농장에 적용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랑 농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은 교육과 직업 치유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장애랑 농사가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입니다만 저 교육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농업 기술을 아주 잘 숙련된 농업 기술을 하는 사람을 키운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만 확 주입이 되고 기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아, 왜 토마토는 이렇게 생겼지? 이것의 맛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자기가 배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무언가를 배울 때 지식을 배우는 것과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지식을 쌓아야 될까요? 예, 다들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현재 학교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아주 정교하게 수십 년 동안 잘 다듬어 놓은 교과서, 엄청 훌륭한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이 아니야, 배우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 배우는 법도 이미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자기 혼자서는 이게 왜 이렇지라는 질문을 내가 가질 새도 없이 이미 책에는 질문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를 골고루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린이부터 이제 성장하면서 초중고 12년 동안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면 좋겠어요. 또는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면 다들 직접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배우게 돼요. 사실 이것도 두 가지가 골고루 그래도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텃밭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자기 오감을 사용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맛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코로나 지나면서 화면을 통해서 텃밭 수업을 하는 경우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슬픈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갈 수는 없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가 훌륭하게 구현이 돼도 저는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과 그 만지는 공간 안에 친구랑 같이 수다를 떨다 말다 하는 이런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뭔가가 펼쳐지는 다이나믹한 일들은 예, 기존에 아무리 메타버스가 잘 돼도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텃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던 거고요. 자립을 위한 직업을 초중고 12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으로도 조화를 살필 수 있고 바깥으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도전을 기회를 자극을 12년 동안 꾸준히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분을 놓고 이것을 잘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화분보다는 조금 더 넓은 텃밭이면 좋겠고 조금 더 넓은 텃밭보다는 농장이면 더 좋겠고 농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을 안에 있는 농장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지금 꿈이자란틀 같은 경우는 농장이라는 공간을 이제 학교 밖에 있고 마을 안에 있는 그런 농장을 거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마을 주민들이 이 농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은 잔치를 열어서 주민들도 다 같이 오고 장애 청년들도 놀러 오고 이곳에서 이제 잔치를 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장애인의 꿈이 자라는 뜻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래 장애 청소년만이 아니라 장애 청년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꿈도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는 농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배우고 일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걸 알게 돼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연을 만나면 안 되나? 농장에 놀러 오면 안 되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고 일하는 거고 배우고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이 농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비장애인을 만나고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는 방식으로 저희 농장의 방향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금도 놀이터는 있죠. 캠핑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카페는 없고 식당은 저희가 밥 먹는 부엌 정도는 있어요. 여유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데 1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누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세대가 한데 어울려서 일하고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모두의 농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냈던 농장에서 새로운 농장으로 넘어갈 때 이 농장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농장 안에서 있었던 활동했던 사진들을 다 꺼내와서 그 사진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전거 타고 강아지 데리고 출근하고 아이들이 오면 운동을 하고 텃밭을 일구고 모종을 심고 닭장에 토끼장에 이제 밥을 주고 와서 허브를 수확하고 밑에 풀을 깎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같이 밥을 해 먹고 전시를 하고 손수건을 염색하고 잔치를 열어서 같이 즐기고 그네에 앉아서 멍 때리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런 공간 안에서 저것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할 수 없고 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저 시간은 분명히 좋은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저런 시간이 학교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가 학교 안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게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바뀔 수도 있겠다. 학교 바뀌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저희의 바람을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농사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장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학교 텃밭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농장이 필요할까를 얘기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초중고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확보를 하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익숙한 공간과 관계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들의 숙제였다고 했잖아요. 요걸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반복되고 이어지는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작은 농장을 마련하자.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들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과 일과 일상을 하나로 통합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일터와 마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봐요. 이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텃밭 활동을 하면 끝이 아니라 그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길게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이거 뽑으라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한 선생님과 오래 만날수록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길게 봐야 되는 건데 학교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유행처럼 이런 교육론이 있대, 이런 방법론이 있대라고 하면 학교 부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갈아치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점들을 좋은 것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은 관찰을 하고 관계를 맺고 관여하는 대상이 점점 더 확장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과 사회의 축소판인 셈인데요. 식물을 만날 수 있고 닭과 토끼와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날씨를 살필 수 있고 지구 전체라는 자연을 만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런 지점은 제 앞에 있는 화분 하나를 만나는 것과 농장 한복판에 서서 보는 것과는 다른 지점인 거죠.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 텃밭에서는 어디까지 만나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 거기 주인공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이에요.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 오늘은 토마토를 심을 거야 라고 해서 토마토를 다 심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심으면서 기분이 어땠어? 토마토를 수확해서 먹었더니 맛이 어땠어? 즐거웠어? 힘들었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들, 궁금함, 호기심, 생각들을 물어봐주고 꺼내주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꿈틀에서는 아이들이 꿈틀 농장에 오면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해서 수십 가지의 느낌말 카드가 있는데 자기 기분을 골라봐요. 얘들아 근데 오늘 끝났을 때는 아니면 지금 기분은 답답하다는 걸 골랐는데 어떤 느낌을 갖고 싶어? 어떻게 느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홀가분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카드를 고를 수 있어요. 네. 뭐 이거는 농장에 왔을 때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그 공간 안에서 있는 그래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냐면 내 기분은 지금 좀 많이 막막하고 어려워. 그런데 요 시간 끝나고 나서는 기분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게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공간에 왔을 때 학교 소사 아저씨만 만나는 게 아니라 출장 나온 수업 나온 떡밥교사 선생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뭘 한다고 이걸 하지? 라고 하셨다가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하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는 것은 의도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지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새로운 시도와 모험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생태적이면 좋겠는데 저 기준을 교장 선생님이 이 아름다움 이게 기준이야가 아니라 그 공간을 같이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적인 게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아름다움은 뭐지?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야 그 공간이 내 공간이 되고 애착이 생기고 진짜 단단한 어떤 발판 위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거나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정원에서는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